네,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들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때 무엇보다 활동성이 두드러지고 또 자율성을 획득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펴보시면 신체 발달은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신체로 형성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언어도 급격히 어휘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문장도 구사하게 되고 특히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요,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눈과 손과 눈의 협응도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가능해지고요. 민첩성과 유연성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정서적 발달은 주도성과 자율성을 나타내고 독립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다 내가 할 거야 라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려는 제1반항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정서가 분화되고 발달을 하지만 감정 통제 능력은 조금 부족해서 감정 표현이 너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은요, 이때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모랄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상징은 말 그대로 가상의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룡이다. 공룡이 아닌데 마치 공룡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소꿉놀이라든지 인형놀이 또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는 것도 모두 이 상징적 사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은요, 자신의 입장을 사물이나 현상이 다 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고예요. 그래서 엄마 나 찾아봐 라는 사례가 나오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랄론적 사고는 물건, 활, 살아있다. 모든 물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인형에게 아프지 치료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인형은 생명이 없어서 사실 실제로 아프지 않잖아요. 이런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모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 줘야 되고 또 육아가 이런 호기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겠죠. 유아의 이 호기심에.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줘야 되고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해 주고 또한 무엇보다 또래와 놀 수 있는 환경을 잘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훈육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 언어 및 인지 발달 지도. 자, 놀이 지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여러 면 신체, 운동 기능,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또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놀이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놀이는요, 먼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놀이에서 다른 친구들도 노는 거를 보게 되는 놀이로 가요. 그러다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지만 사실 서로 교류는 없는 평행놀이. 그 다음 둘 이상의 유아가 같이 놀고 있지만 규칙을 따라서 놀게 돼요. 이게 바로 연합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역할이란 걸 가지고 노는 협동놀이로 이렇게 발달해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활동하기에 이번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한번 볼게요. 피아제는요, 인간의 이 인지발달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다 하고 4단계로 보았어요. 바로 영아기의 감각운동기, 그 다음 묘아기의 전조작기, 그리고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여긴 청소년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계는 개인차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이런 에릭슨과 달리 이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전조제끼인 유아는 자기 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눈에 보이는 사고, 바로 직관적인 것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유아기 인지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한번 추론해 보세요 했는데 이때 유아기 인지 발달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놀이, 그쵸? 여기 보시면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주면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놀이는 놀이를 통해서도 인지가 발달되니까 이런 놀이를 위한 기회와 소재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 초등학교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사회적 능력이 발달을 하겠네요. 하나씩 보시면 네, 신체는 개인차가 있지만 굉장히 이제 성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는 소소한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근육의 힘과 체력이 증가해서 엄청 여러 가지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을 성인과 같이 할 수 있겠고요. 인지 발달은 무엇보다 보존 개념, 그리고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존 개념, 가역적 사고. 여기 보시면 보존 개념은 물체의 형태가 변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인데 같은 물의 양을 어떤 모양의 컵에 담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진다고 보는 건 보존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역적 사고 보시면 어떤 변화에 가능하다, 거꾸로 생각하는 게 가능한 사고가 바로 가역적 사고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가역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규칙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거나 서열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해서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진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사회 정서적 발달은 무엇보다 또래와의 교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체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규칙과 질서를 배울 수도 있고요. 감정도 잘 조절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무엇보다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런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타율적 도덕성은 규칙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동기보다는 안 돼, 규칙은 바꾸면 안 돼 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점점 이게 한 7세까지 한 7세까지 이 타율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8세 이후에는 한번 적어볼까요?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율적 도덕성은요, 동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은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컵을 3개를 깼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은 일부러 깼어요. 1개를 깼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타율적 도덕성을 지닌 아동은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떤 동기야에 상관없이 3개를 깬 친구가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자율적 도덕성을 지닌 친구는 동기가 중요하고 이런 규칙의 상대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결과보다는 좋은 동기로 깬 친구가 괜찮고 괜찮은 것보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깬
내 친구가 결과는 적겠지만 컵의 개수가 적지만 그래도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네, 나쁘다고 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 발달은요, 이 39페이지 가시면 스스로 활동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 콜버그라는 학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콜버그는 아동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사용하는지를 관찰했고 이에 근거해서 도덕적 사고 수준을 제시했어요. 크게 선생님 학습지에다가 적어 주었는데 바로 이런 큰 세 가지 인습적 사고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인이에요. 네. 전 인습적 사고, 도덕 사고 수준과 인습적 사고 수준, 그다음 후인습적 수준으로 네, 발달해 간다라고 보아요. 작게는 두 개 단계로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요, 이 4단계까지 나와 있죠. 보통 굉장히 높은 2단계까지 못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자, 먼저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벌과 회피, 복종의 단계로 도덕성을 가지는 도덕적 사고 수준이 되고요. 이 단계가 발달하게 되면 욕구 충족, 나의 욕구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수단적 쾌락 지향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아이 평판의 중시 단계 수준이에요. 착한 아이 평판 중시는 선생님이 말한 여기 착한 아이 지향 수준인데요. 선생님이나 여기 것처럼 부모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아이 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과 질서, 그 다음에 발달은 이제 법과 질서에 의해서 도덕성을 가지는 거죠. 그 외에 사회적 계약 수준과 보편적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것까지도 발달해 가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면 아동기 도덕성 발달을 위한 부모 역할이 무엇이 있나요? 했는데 한번 추론해 볼까요? 아동기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와 또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고 사회 질서에 동조하려고도 하니까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도덕적 행위에 적절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도덕적 행동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아동인 근면성이 발달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하게 되니까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갖도록도 해주고 실수하더라도 격려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에릭슨이 말한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겠죠. 또한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니까 이때도 이런 관계가 잘 정립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옆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습관이라든지 학생 및 근면성 발달 지도, 도덕성, 사회성 발달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학습지인데요. 지금까지 본 이 신생아기, 영아기, 또 유아기, 이 과정들을 선생님이 표로, 이 많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발달 특징과 자녀 돌보기 역할, 거기다가 스스로 활동하기에 에릭슨, 그 다음에 피아제, 콜버그 이론까지도 넣어두었습니다. 갈로는 쉽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 생각해보기, 이 자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이번 내용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간단히 말하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